세상에는 수학을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을 정말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돈에 대해서만큼은 공부를 아주 많이 한 박사님보다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가 더 큰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건 돈을 다루는 능력이 머리가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마음을 먹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돈 앞에서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지, 그리고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마음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돈에 대해서 미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이유는 각자가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주 어릴 때 나라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면 그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돈을 쓰는데 아주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반대로 경제가 아주 좋고 모두가 돈을 잘 벌던 시기에 잘한 사람은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 훨씬 겁이 없을 수도 있죠. 이처럼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봅니다.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위험한 곳에 돈을 쓰나 싶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돈 관리 방식을 보고 바보 같다고 말하기 전에 저 사람은 나와 다른 길을 걸어왔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상식과 다른 사람의 상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돈을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돈의 세계에는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행운과 리스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성공했을 때 보통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력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사실 그 성공 뒤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운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대로 내가 실패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운이 나빠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빌 게이츠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그는 아주 똑똑했지만 동시에 전 세계에 몇 대 없던 컴퓨터를 마음껏 쓸 수 있는 학교에 다녔던 아주 운 좋은 소년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가 컴퓨터가 없는 학교에 다녔다면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명확합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너무 자만할 필요도 없고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힘이 늘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이 사실을 잊고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사고 어디를 여행 가는지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면 나보다 저 친구가 더 잘 사네. 혹은 옆집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데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라는 조바심이 생깁니다. 이때부터가 위험합니다. 남을 따라가려고 속도를 높이다 보면 정작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움직이는 골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으려고 달려가는데 누군가 계속 골대를 뒤로 옮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결코 골을 넣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100만 원을 벌면 2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부러워집니다. 그러면 다시 200만 원을 향해 뛰게 되죠. 끝이 없는 경주를 하는 셈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기술은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더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지키기 위해 내 건강이나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내 양심을 다 걸어야 한다면 그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압니다. 그들은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걷습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든 상관없이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돈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지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우리가 돈을 공부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안하지 않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살아온 길을 믿고 행운과 리스크의 존재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남과의 비교를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돈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만 앞으로 다가올 것엔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항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 삶의 기준을 남이 아닌 나에게 두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불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이 아주 복잡한 계산이나 엄청난 행운을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의외로 우리 주변에 아주 사소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복리라는 마법입니다. 복리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아주 작은 눈송이를 뭉쳐서 언덕 아래로 굴리면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커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거대해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덩이의 크기보다 그 눈덩이를 얼마나 오랫동안 굴렸느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중 하나인 워런 버핏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진 엄청난 재산의 대부분은 그가 60살이 넘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 그가 30살이나 40살에 투자를 그만두었다면 지금처럼 전 세계가 아는 부자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부자가 되는 비결은 남들보다 뛰어난 기술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무는 인내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합니다.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무리한 욕심을 부리곤 하죠.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는 법보다 부자로 남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과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어 위험을 감수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부자로 남기 위해서는 반대로 아주 조심스럽고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남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비가 올 때를 대비해 우산을 준비하는 것처럼 돈 문제에서도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돈을 다 잃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나누어 보관하고 내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실수를 허용하는 여유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흔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부자를 판단합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멋진 스포츠카나 비싼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을 보면 와, 정말 부자다 라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진짜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1억 원짜리 차를 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1억 원의 재산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통장에서 1억 원이 나갔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진짜 부자란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쓰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쓰지 않고 남겨두는 이유는 그 돈이 나에게 자유를 선물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주는 가장 큰 가치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마음껏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의 주도권을 갖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야말로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배당금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음식을 먹어도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야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부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돈은 결국 우리 삶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축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고 싶은 물건이 없더라도 미래에 내가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저축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저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인내의 과정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내 시간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남들에게 멋져 보이기 위해 돈을 쓰는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곡차곡 부를 쌓아가는 사람만이 나중에 인생의 큰 파도가 닥쳤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만의 속도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옆 사람이 빨리 달려간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걷고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맞이할 자유를 위해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입니다.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나만의 부를 쌓아가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시간이라는 마법이 내 편이 되어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이 돈의 진정한 주인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관리할 때 흔히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로봇처럼 아주 이성적이고 차갑게 계산하며 행동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학적으로 100점짜리 정답이 아닐지라도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똑똑한 계획을 세우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보다 조금은 부족해 보여도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적당히 괜찮은 계획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결과물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없는 투자는 아무리 수익률이 높아도 결국 나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 전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미래를 계획할 때 반드시 실수를 허용하는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다리를 건설할 때 원래 지나다닐 차들의 무게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생은 우리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소중한 가전제품이 고장날 수도 있으며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구해주는 것은 철저한 분석이 아니라 아무런 목적 없이 모아둔 비상금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큰일 났다며 당황하는 대신 괜찮아, 대비해둔 돈이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를 진짜 승자로 만듭니다. 계획이 틀어질 것까지 미리 계획에 포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나쁜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누군가 내일 지구가 망할 거야 라고 말하면 세상에 정말 이라며 귀를 기울이지만 앞으로 세상은 서서히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면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니야 라며 무시하곤 하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일 주식이 폭락한다는 뉴스에는 온 세상이 떠들썩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인류의 기술이 발전하고 부가 쌓여온 과정은 너무나 천천히 일어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긴 역사 속에서 결국 승리한 것은 비관적인 걱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비관주의는 똑똑해 보이지만 낙관주의는 불을 가져다 줍니다. 중간중간 찾아오는 시련에 흔들리지 않고 인류의 전진을 믿는 사람만이 복리의 열매를 온전히 따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자신도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10살 때 꿈꾸던 것과 30살에 원하는 것, 그리고 60살에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세운 계획에 지금의 나를 억지로 가두지 마세요. 상황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었다면 돈을 다루는 방식도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돈은 내 삶을 더 행복하고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남들에게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증명하려고 애쓰는 순간 돈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족쇄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나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돈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결국 돈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은 겸손입니다. 내가 거둔 성공에 행운이 섞여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겸손이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합니다. 돈을 다루는 기술은 복잡한 공식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욕심을 다스리며 나만의 속도로 묵묵히 걸어가는 태도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여러분만의 단단한 경제적 철학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남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차곡차곡 쌓아 올린 분은 그 어떤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만의 견고한 성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숫자 너머에 있는 진짜 돈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만의 멋진 여행을 시작해보세요. 이 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남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며 그 열쇠는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화려한 기교보다는 정직한 인내를, 남과의 비교보다는 어제의 나와의 대화를 선택하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습관들이 모여 어느덧 여러분을 진정한 자유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돈 앞에서 당당하되 겸손하고 풍요롭되 검소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가꾸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앞날에 따뜻한 햇살과 든든한 지침표가 되기를 바랍니다.